여러분 혹시 의사는 의사 말을 안 듣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에요. 의사들은 누구보다 자기 몸을 잘 챙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의사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30년, 40년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런 건 정말 위험하구나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재활의학과 교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절대로 다이빙하지 마라. 아빠가 본 환자 중에 한 번의 실수로 평생 휠체어 타게 된 사람이 너무 많다. 끔찍하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의사들이 안 하는 8가지 사항.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99%의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실 분들. 잠깐만요. 실제 의료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후회할 뻔한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재활의학과 의사. 다이빙은 인생을 바꾸는 1초.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 바로 다이빙입니다. 물에 뛰어드는 게 뭐 그리 위험해요? 하실 텐데. 잠깐만요.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서울 대형병원 재활의학과 김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20년간 환자를 보면서 다이빙으로 목뼈 다친 환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중 70%가 평생 사지마비가 됐어요. 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목뼈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특히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계곡에서, 바다에서 수심이 얼마나 될까? 확인 안 하고 뛰어들면 딱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바꿉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보면 65세 박씨 어르신, 손자와 계곡 놀러가서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하며 다이빙 했다가 목뼈 골절로 안타깝게 하반신 마비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손자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가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철칙으로는 물 깊이를 정확히 모르는 곳에서는 절대 뛰어들지 않는다. 가족들에게도 절대 말린다. 여러분도 계곡, 바다, 수영장, 어디든 다이빙은 금지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스릴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비인후과 의사. 코피에 휴지? 그거 옛날 방식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코피 날 때 휴지 쑤셔 넣기입니다. 그럼 뭘로 막아요? 하실 텐데. 잠깐.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휴지로 막으면 더 위험해진다. 25년차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 원장님의 말씀. 응급실에 코피 때문에 오는 환자 10명 중 8명이 휴지로 잘못 막아서 더 심해진 경우예요. 왜 그럴까요? 휴지가 코 안점막을 더 찢어뜨리거든요. 게다가 휴지 뺄 때 딱지랑 같이 떨어져서 또 피가 납니다. 그럼 정답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실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입니다. 뒤로 젖히면 목으로 넘어가요. 콧볼 양쪽을 엄지와 검지로 꾹 누릅니다. 입으로 숨 쉬면서 5에서 10분 기다립니다. 이게 끝입니다. 언제 병원 가야 할까요? 10분 눌러도 안 멈추거나 너무 자주 나면 병원 가세요. 코피 정도야. 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처치하세요. 휴지는 이제 그만. 의사들도 안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놀라우셨나요? 더 놀라운 건 아직 6가지가 더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심장내과 의사들이 절대 마시지 않는 음료가 있다는데. 세 번째, 심장내과 의사. 콜라 한 캔이 심장에 미치는 충격. 심장내과 의사들이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은 바로 탄산음료와 과당음료입니다. 에이, 콜라 하나 마시는 게 뭐 그리 나빠요? 하실 텐데. 실제 심장내과 의사들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세요.
저는 콜라를 보면 액체 설탕 폭탄이 보여요. 환자들 혈관 속을 직접 봤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심장내과 의사들은 혈관 촬영을 수없이 합니다. 콜라 즐겨 마시는 분들의 혈관을 보면 막힌 곳이 너무 많아요. 콜라 한 캔의 충격적 진실. 콜라 한 캔 355ml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정답은 각설탕 10개 분량입니다. 이게 한 번에 여러분 혈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당 급상승, 인슐린 쇼크, 혈관 손상, 심장병 위험. 심장내과 의사들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오시는 분들. 문진에 보면 탄산음료 자주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젊을 때는 괜찮다가도 60대 넘어서면 혈관이 감당을 못해요. 그럼 뭘 마셔야 할까요? 심장내과 의사들이 실제로 마시는 것들은 물 하루 1.5에서 2리터, 무가당 녹차, 제로 음료 가끔, 제로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설탕 폭탄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심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탄산음료는 끊으세요. 네 번째, 가정의학과 의사. 아침 커피에 숨겨진 위험.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절대 금기사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기입니다. 그럼 언제 마셔요? 하실 텐데, 이 비밀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몸의 신비로운 시계는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고요? 자연적인 각성 호르몬이에요. 천연 커피라고 생각하세요. 아침 커피의 충격적 부작용을 20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경고했습니다. 아침 커피는 몸의 자연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나중에 커피 없으면 못 깨는 몸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로 몸의 자연 각성 능력 상실, 오후에 극심한 피로감, 밤에 잠 안 오는 현상, 커피 의존성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마셔야 할까요?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황금 타이밍. 일어난 후 2에서 3시간 뒤, 오전 10시에서 11시 정도가 최적이에요. 아침에는 뭘 해야 할까요? 의사들이 실제로 하는 아침 루틴으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햇볕 보기,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하시는 분들, 한 달만 시도해 보세요.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사실. 아직 절반도 안 끝났어요. 다음에 나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잠 안 온다고 술 마시는 분들, 절대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잠 안 온다고 술 마시기입니다. 술 마시면 잠 잘 와요. 하실 텐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술과 수면의 충격적 진실을 30년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경고했습니다. 술로 잠드는 것은 잠이 아니라 기절에 가까워요.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뇌파 검사로 밝혀진 사실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제 뇌파 검사를 해보면 술 마시고 잔 사람은 깊은 잠 30%, 얕은 잠 70%, 술 안 마시고 잔 사람은 깊은 잠 70%, 얕은 잠 30%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술이 수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으로는 깊은 잠 방해한다. 기억력, 면역력 회복 불가, 중간에 자주 깬다. 화장실 갈증, 아침에 더 피곤하다. 숙취 수면 부족, 술 없으면 잠 못 드는 의존성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잠 잘 자기 실전 방법. 오후 3시 이후 낮잠 금지. 저녁 7시 이후 운동 금지.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따뜻한 물로 조격. 복식호흡 10분. 65세 김씨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소주 반병씩 마시고 잤는데
의사 말 듣고 끊었더니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술 없는 수면이 진짜 휴식입니다. 여섯 번째, 응급의학과 의사. 전동자 전거의 무서운 진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절대 타지 않는 것. 전동킥 보드와 전동자전거입니다. 요즘 다들 타는데 뭐가 위험해요? 하실 텐데 응급실 의사들이 본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응급실의 생생한 현실. 15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증언으로 전동자전거 보급 후 외상 환자가 3배 늘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고가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의 특성으로는 반사신경 느려짐, 균형감각 저하, 뼈 밀도 감소, 회복력 저하. 젊은 사람도 위험한데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 응급실 사례로는 지난 주만 해도 67세 할머니 전동자전거 타다 넘어져 대퇴골 골절, 72세 할아버지 노인전동차 사고로 뇌출혈, 65세 어르신 킥보드에서 떨어져 갈비뼈 6개 골절. 충격적이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경고예요. 헬멧 안 쓰고 타는 건 자살행위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보호 장비 없이 절대 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보호 장비를 완벽히 갖춰도 의사들은 안 타요. 왜? 한 번의 사고가 인생을 바꾸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은? 걸으세요. 빨리 가야 해요. 하시면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하세요.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제 마지막 2개가 남았는데요. 다음 안과 의사들의 이야기는 정말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7번째, 안과 의사. 눈을 만지면 벌어지는 일. 안과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눈 비비기와 눈 만지기입니다. 눈 가려우면 어떡해요? 하실 텐데 안과 의사들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안과 의사의 무서운 경고. 25년차 안과 전문의의 말을 들으면 눈 비비다가 실명하신 분을 봤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눈 비비기의 치명적 위험.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각막의 상처, 영구적 시력 손상, 세균 감염, 심한 염증, 망막 손상, 최악의 경우 실명, 원추각막, 각막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병. 특히 60에서 70대는 눈이 더 약해서 더 위험해요. 우리 손에는 평균 1,500만 개의 세균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각막염, 심하면 안구 내 감염까지. 그럼 눈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과 의사들이 실제로 하는 방법을 들려드릴게요.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기, 인공 눈물 넣기, 차가운 물로 세안, 깨끗한 수건으로 살짝 누르기. 70세 박씨 어르신 사례로 눈 가렵다고 계속 비볐는데 나중에 각막에 상처가 생겨서 한쪽 눈 시력을 잃을 뻔했어요. 눈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가려워도 참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8번째, 치과 의사. 치아 파괴의 주범들. 마지막, 치과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얼음 깨물기와 딱딱한 사탕 씹기입니다. 치아가 그렇게 약해요? 하실 텐데 치과 의사들이 본 현실은 참담합니다. 30년차 치과 전문의의 증언에 따르면 얼음 깨물다가 치아 깨져서 임플란트 하신 분이 정말 많아요. 한순간의 실수로 몇백만 원이 날아가죠. 나이가 들면서 치아는 약해집니다. 에나멜질 마모, 치아 균열 증가, 뼈 밀도 감소, 잇몸 약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이제는 위험해요. 얼음 깨물기의 파괴력. 얼음의 경도는 치아와 비슷합니다. 부딪히면 더 약한 쪽이 깨져요. 나이든 치아 대 단단한 얼음. 결과는 뻔하죠. 딱딱한 사탕의 함정. 사탕은 녹여 먹는 거지 씹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엿, 캐러멜, 젤리.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치아에 붙어서 당분을 계속 공급하거든요. 치아 하나 깨지면
크라운 50에서 100만 원, 임플란트 100에서 200만 원, 신경치료 30에서 50만 원. 한 번의 실수로 몇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치과 의사들의 올바른 습관으로는 얼음은 녹여서 먹기, 사탕은 빨아먹기, 견과류 조심히 먹기, 이쑤시개 대신 치실 사용. 68세 이씨 어르신은 평생 딱딱한 걸 잘 씹었는데 갑자기 어금니가 쩍 갈라지더라고요. 임플란트 하는데 150만 원 들었어요. 치아는 한번 깨지면 자연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의사들의 절대 금기사항.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이런 걸 안 하는 진짜 이유. 의사들은 매일 봅니다. 다이빙 한번 잘못해서 평생 휠체어 타는 분들, 코피 잘못 막아서 응급실 오는 분들, 탄산음료 즐기다가 심근경색 오는 분들, 아침 커피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술로 잠들다가 우울증 걸리는 분들, 전동 킥보드 타다가 뇌출혈 오는 분들, 눈 비비다가 시력 잃는 분들, 얼음 깨물다가 임플란트 하는 분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바꿉니다. 의사들은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사소한 습관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의사들의 지혜를 빌려보세요. 의사들이 30년, 40년 환자 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아플 때 고치는 것보다 100배 현명하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1년 하시면 동년배보다 훨씬 건강해집니다. 10년 하시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실 거예요. 마지막 부탁.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주변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네? 하며 더 존경받으실 거예요.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실천하시고 가족들과도 꼭 나누세요. 의사들의 지혜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